30일까지 다 해온 게 숙제였어. 다음 시간 다시 확인할 테니까 맞춰서 다 해오고 오늘 대표과가 3분 더 나갈 거예요. 일단 대표값 설명. 대표값에는 세 가지가 존재해. 평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것과 최빈값이라는 세 단어가 존재해. 얘네들의 차이를 구별하는 게 오늘 할 일이야. 대표값, 우리 지금 모여있는 친구들 8명을 대표하는 값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 거야. 평균. 이 평균은 많이 들어왔지? 예를 들어서 1부터 시작해서 8명이니까 우리 8명까지 그 값을 쭈르륵 더한 다음에 이걸 한글로 총점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 명수로 나누는 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 맞나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중앙값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인 문제가 있다 쳐. 거기서 순서를 이렇게 받았어. 애들이 뭐 3점, 3점, 5점, 7점, 7점, 그 다음 8점, 8점, 9점 이렇게 받았다 쳐. 8명이 있는데 이런 식의 점수를 받았어. 그때 중앙값이라는 것은 맨 가운데, 맨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말해. 맨 중앙에 위치하는 값.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반드시 순서대로 나열이야. 무슨 순서냐면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이렇게 1차적으로 나열을 하세요. 하고 난 뒤에 제일 가운데 있는 친구가 누군지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짝수명이면 가운데라고 딱히 얘기할 수가 없네. 4하고 5,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가 딱 정중앙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가운데 있는 친구를 한 번에 끄집어내기가 어려워. 이럴 땐 어떻게 푸냐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친구를 더한 다음 나누기 하면 돼. 됐나요? 이게 중앙값 구하는 요령이야. 짝수 파트는 좀 조심해야 돼. 만약 홀수로 돼 있다면 이건 좀 쉬워. 얘가 5명이야? 그럼 가운데 있는 친구가 누군지 알거든. 구하는 요령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1부터 n까지라고 얘기를 하자. 그 n까지 중에서 가운데 있는 친구는 예를 들어서 홀수라면 n을 2로 나누세요. 아까도 똑같아. 요게 총 몇 명이었어? 5명이었지? 요걸 2로 나누세요. 됐나요? 2로 나누고 얘 친구를 반올림하시면 돼. 됐나요? 반올림하면 그 친구가 바로 세 번째 2.5를 반올림하면 누가 나와? 3이 나오지? 그게 바로 중앙값이야. 됐나요? n이란 친구를 2로 나누고 난 뒤에 뭐 하라고? 반올림하라고. 그러면 중앙값이 바로 나와. 홀수는 그렇게 쉽게 구하면 돼. 근데 짝수는 달라. 짝수는 아까 8명이었죠 선생님이. 맞나요? 8명이었으면 2로 나눴을 때 몇 번째 친구가 나와? 네 번째 친구. 근데 그 네 번째 친구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번째 친구랑 그 친구보다 하나 더 큰 친구. 누구? 다섯 번째 친구의 합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달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연습 한번 해보자.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 중앙값 구해봐. 지금 책에다 쓰면서 아무데나 써도 괜찮아. 연습해봐. 중앙값 7, 8, 2, 1, 3, 4. 잠시만. 구했나요? 3.5 나왔어? 네. 어떻게 구한다고 첫 번째? 순서 1, 2, 3, 4, 7, 8 잡아준다고 다시. 이게 첫 번째. 안 지워 나왔어? 네. 나왔어 다? 3.5? 먼저 이렇게 고쳐. 고친 다음에 어쩌라고요? 전체 6개라는 숫자를 2로 나눠. 그럼 3이 나오지? 네. 근데 세 번째 친구가 정답이 아니고 세 번째 친구랑 네 번째 친구를 더한 뒤에 나누기 2 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중앙값 구하는 요령 기억을 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워. 얘만 반대로 얘기하면 얘만 잘하면 틀릴 일이 없다는 얘기야. 최빈값이라는 건 뭐냐면 최빈값은 지금 쌤이 3, 3, 5, 7, 7, 8, 8, 9 이렇게 썼지? 네. 최빈값,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 빈도라는 말 들어봤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 친구를 말하는 거. 3, 3, 5, 7, 7, 8, 8, 9 중에서 빈도 가장
높은 게 누구게? 누구로 보여? 3하고 7하고 8 둘 다 셋 다 둘둘둘 있지 않아? 네. 그때는 셋 다 적어주면 돼. 어차피 동률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만약 숫자 3이 하나 더 추가됐어? 이때 최빈값은 뭐라 그러면 돼 그럼? 3 하나만 써주면 돼. 됐나요? 네. 크게 어렵진 않지. 주의할 건 누구만? 중앙값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대표값이 3개가 있어. 3포도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합시다. 541번 3개의 별량 A, B, C가 평균이 얼마라고 돼 있어? 4라고 돼 있어. 평균 구하는 건 뭐냐면요. 다시 말해 A, B, C를 더하고 난 뒤에 별량 개수. 잠깐. 이 친구 하나하나를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별량이라고 불러. 쉽게 말해서 변하는 양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점수가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찍힐 거잖아. 문제 출제자 내는 의도에 따라서 막 마음대로 낼 거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양이라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 A, B, C를 누구로 나눠? 숫자, 개수로 나누면 그게 바로 평균이죠. 그러면 약간 이거를 익숙하게 앞으로 풀 때 익숙하게 풀어.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을 다 합치면 12이겠구나. 한 번 쓰고 두 번 올 게 아니라 얘를 안 쓰고 그냥 바로 넘어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3개의 평균이 4야? 아 그럼 3, 4, 12 총합이 10이구나. 됐나요? 이렇게 쓰고 난 뒤에 그 다음 5개의 별량 3 플러스 2A 그 다음 2B, 2C 플러스 8의 평균이 얼마야? 라고 물었죠. 네. 물론 쌤이 이거를 5로 나누는 게 정답이 맞긴 해. 그런데 가운데 보니까 A, B, C를 쭈루루 더한 다음 몇 배 했어? 2배 했죠. 아까 A, B, C 더한 게 얼마? 12. 그거 2배 하면 얼마? 24. 아 기존에 11이 있었네. 근데 거기다 24까지 더하고 별량 개수 5개로 나눠주면 그 친구가 바로 평균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아요? 첫 번째 문제부터 그렇게 쉽진 않죠. 약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계산해가는 문제라서 실수 한 번 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 그지? 네.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54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 구했어요? 네. 자요. 왜 그렇게 나오냐면 얘네 총합이 얼마라고? 45. 그런데 A마일부터 2뿔 6까지 쭈르륵 더하면 A, B, C, D 안 사라지고요. 숫자 15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45를 대입하면 60을 5로 나눠주세요라는 얘기니까 간편하게 10이 풀리겠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545번 중앙값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 자료는 연우와 재민이가 각각 10번씩 볼링공을 굴려서 쓰러뜨린 핀의 개수를 조사한 거래. 연우의 중앙값을 A라고 하고 재민이의 중앙값을 B라고 하자. 그때 A 뿔 B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 이거 풀어보세요. 설명 선생님이 아까 했었죠. 10개 짝수 개수인 거 조심하시고요. 벌써 번? 볼까요? 연우 이렇게 첫 번째 늘어뜨리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 때려 무조건 늘어뜨리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늘어뜨리고 10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0 나누기 2 하면 5번째 친구랑 얘보다 하나 더 많은 6번째 친구를 찾아요. 걔네들의 평균이 얼마죠?
평균 7.5 맞나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10개죠. 네. 그럼 다섯 번째 친구랑 여섯 번째 친구를 찾아요. 얘 평균이 얼마죠? 5.5 맞나요? 네. 암산되죠? 이 정도는 5.5에다 7.5 더해요. 최종 정답 얼마? 13 이렇게 나오죠. 돼요? 순서만 잘 확인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547 별표 크게 치시고 547 풀어봐요. 547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게 좀 들어있는 문제라. 547 신선하죠 문제. 네. 펄스 중학값 어떻게 구하는 거죠? 홀수 중앙값은 가운데 거 나누기하고 반올림 말하겠잖아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떤 한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에 대한 문제예요. 말 그대로 그 대표라는 것은 약간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값을 뜻해요. 이게 선생님이 줄 수 있는 힌트예요. 집단 지금 5명씩 있다고 쳐요. 5개의 그 숫자가 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평균이 좀 더 많냐, 중앙값이 좀 더 어울리니 그걸 골라달라는 문제예요. 이해됐죠? 네. 연습 잘했네. 그거예요. 이게 좀 이해에 관한 문제라서 지금 보면 1번 1, 2, 3, 4, 5는 평균이 3이라는 게 너무 그 자연스럽지 않아요? 1, 2, 3, 4, 5 가운데 친구가 1씩 떨어져 있으니까 이 모임에 대표할 만한 숫자는 그냥 대충 3이야.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네. 어차피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어때요? 둘 다 똑같죠. 그럴 바에는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지 않아요?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평균값보다 중앙값을 대표로 썼을 때 알맞은 걸 고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번은 그 취지에 어울리지 않아요. 두 번째 2번 5, 5, 5, 5, 5 이것도 평균하고 중앙이 똑같죠. 네. 그러니까 굳이 이것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 다음 20, 40, 60, 80, 100도 마찬가지 평균 중앙이 똑같죠. 그 다음 4번이요. 2, 30, 40, 50, 60 마찬가지로 똑같죠. 근데 5번은 뭐가 다르냐면 한쪽에 좀 몰려있지 않아요? 네. 60, 1, 2, 3, 4가 몰려있고 150만 좀 생뚱맞게 떨어져 있죠. 이럴 경우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기에는 너무 애매한 거야. 60, 1, 2, 3, 4를 한번 실제로 더해볼까요? 그러면 250이 나올 거야. 거기다가 150을 더한다고 점쳐가 400이죠. 이 400이라는 숫자를 5개로 나누면 80이 평균인데 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자료를 모르고 여기 5명 평균이 80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 80점에 좀 몰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한쪽은 61, 62, 63, 64로 몰아넣고 한 명만 150으로 딱 떨어진 이 동떨어진 관계를 보통 사람이 생각을 할까? 그러지 않겠죠.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거꾸로 돌려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80이라는 평균값을 보고 이렇게 추론하기가 쉽지 않죠. 대신에 중앙값을 우리가 내세워서 야, 이 모임의 대표값은 63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충적으로 63 부근에 좀 많이 몰려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155 뉴턴트야. 문제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얘 혼자만 좀 외톨이라는 얘기야. 나머지 4명이 이쪽에 몰려있잖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이게 민주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얘네들 대표하는 방법으로는 얘를 제외하고 여기가 어울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로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매번. 됐나요? 이해는? 다음 문제 볼게요. 548번이요. 다음 표는 경진이라는 학생들이 두 연극 A, B를 모두 관람한 후 적어낸 평점을 나타낸 것이다. A 연극의 평점의 최빈값을 A라고 하자. 그 다음 B 연극의 평점의 최빈값을 B라고 하자. 그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표가 뜻을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A 연극하고 B 연극이 있어. 근데 이 평점을 애들이 준 거야. 네.
A 연극은 1점짜리를 4명이나 주고 6명이 주고 그 다음 X명, 8명, 10명이 준 거야. 근데 얘네 반이 총 몇 명인데? 얘네 반이? 경제인학 학생들은 두 연극 A, B를 모두 관람한 그냥 명수가 똑같다 정도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40명. X를 구하려면 아래에 있는 B 연극을 보고 애들이 평가한 명수 있죠? 네. 이걸 다 더하셔서 알아내셔야 돼요. 봐요. 28, 10에다 10 더하면 20, 20에다 20 더하면 총 명수 몇 명? 아 얘네 반에도 40명이네. 40명의 A, B 연극을 둘 다 본 거야. 위에 보면 4, 6, 8, 10 더하면 28명밖에 없죠. 네. 그럼 X 자리가 몇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 12명이라는 걸 이렇게 추론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추론하고 나서 그 다음 최빈값을 물었어요. 무슨 얘기? A 연극을 보고 애들이 가장 많은 점수를 준 집단이 어디죠? 3점. 3점을 제일 많이 추천하지 않았어요? 네. 12명이 전부 다 3점을 추천했죠? 그럼 이 친구 12명이 추천한 3점이라는 게 최빈값이에요. 헷갈릴까봐 말씀드려요. 12가 최빈값이 아니에요. 12명이 준 3점이 최빈값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B 연극은 누가 제일 많이 줬어요? 4점을 12명이나 추천을 했죠. 그럼 B 연극의 최빈값은 누가 되는 거야? 4점이 되는 거야. 뜻 이해돼요? 쌤 말? 네. 이게 표 보고 판단하기가 처음엔 쉽지 않거든요. 명수가 최빈값이 절대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 점수 자체가 제일 많이 등장한 게 누구니? 라고 묻는 게 최빈값이에요. 정답은 얼마 그럼? 7이 되겠죠. 4번이 정답. 자, 550번 연습 한번 할게요. 음. 어, 20분 없나? 50분 남았어요. 지금 나왔어? 네. 왜 이렇게 못 따라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안 들려? 31 있어요. 31. 근데 그렇게 못 따라와. 내 설명이 어려워? 99번. 내 설명이 어렵다고? 31. 59번.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 뭐지? 유전자 따라오는데 지금? 31. 31이 빠졌어? 나의 오케이. 확률이 좀- 여기 총 12개죠. 12개에서 중앙값은 12개 2로 나누면 6이 나와. 여섯 번째 친구 먼저 고르고 그 다음 친구 하나 더 골라.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 29. 괜찮죠? 이게 첫 번째 정답. 두 번째는 최빈값 구하래죠. 가장 많이 등장한 친구 30이 세 번 등장했으니까 누굴 찍어줘? 30. 그래서 걔네들을 더하라. 59가 정답. 오케이? 네. 여기 순서만 잘 나열하면 여기 괜찮겠죠? 할만하겠죠? 네. 그죠? 계산이 근데 아마 좀 심화로 들어가면 좀 복잡함이 많이 나와요. 평균을 구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계산 단순 계산 그냥 곱하기 나누기 요런 계산에서 틀리지 않게끔 조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551번 추억이 돋는 문제예요. 이거 혹시 배우셨나요? 초등학교 때? 줄기의 그림? 옛날에 5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때 있었던 과정이에요. 줄기의 그림. 그 줄기를 뭘 나타내는 거냐면 10의 자리를 의미하고요. 이 자리는 그 1의 자리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예를 들어 그 한 반에 윗몸을 일으키기 개수.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중앙값이라면 누굴까? 일단 명수를 쭉 알아야 되겠죠? 네. 그 개수를 세주세요. 18.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18개? 네. 네, 18개. 18개면 거기서 중앙값을 찾을까요? 일단 18을 2로 나누면 9번째 나왔으니까 9번째랑 10번째를 찾으세요. 26, 28. 괜찮아요? 26, 28 나오는 거 찾았어요? 네. 26, 28에 누구? 평균값을 구하세요. 그게 얼마죠? 27. 27. 좋아요. 그 27을 A자리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최빈값은 가장 많이 등장한 친구죠? 네. 가장 많이 등장한 친구 누구? 12. 12. 세 개가 보이죠? 12. 다 따라오고 있죠? 네. 오케이. 그럼 거기서 빼주시면 돼요. 정답은 15. A가 27. 27. 왜냐면 26, 28의 평균이니까. 지우됐니? 네. 응. 다음 페이지 553번 있죠? 한번 합시다. 다음 나왔나요? 아직이요? 네. 이번 나왔어요? 아니요. 이건 예. 이번 맞아요? 이거 오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되네? 할까요? 첫 번째, 두 놀이기구의 만족도의 중앙값은 똑같다. 중앙값이 첫 번째는 얼마죠? 12개 중에서 선생님 늘어뜨렸거든요.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 친구의 평균은 3이죠. 네. 근데 아래 거는 좀 다르네요. 여섯 번째가 3, 일곱 번째가 4라서 평균이 3.5가 나오죠. 네. 그럼 중앙값은 다르니까 기억은 틀렸네. 네. 두 번째, 니은이요. 놀이기구 B의 만족도의 최빈값 4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4가 몇 개 등장했어? 4개. 제일 많이 등장했으니까 4. 맞죠? 디귿 볼게요. 두 놀이기구 중 A의 만족도 평균이 더 높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냐면요. 좀 머리를 쓰자면 10개를 쭈루룩 더하고 10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정석이니까. 그런데 아래 위에 있는 숫자들 있죠? 네. 아래 위에 있는 숫자들 다 지우세요. 똑같은 것들 지우세요. 똑같은 것들 지우는 거 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네. 얘는 2가 2개 남고 3이 3개 남았죠? 네. 똑같은 거 선생님 몇 개 지웠냐면 지금 5개에서 7개 지웠거든요? 네. 남아있는 것들 총점 구하세요. 2, 2개, 3, 3개. 그럼 13점 나오죠? 네. 여기는 1, 2개, 2 하나, 4, 2개. 요거만 남거든요? 걔는 총점이 얼마예요 그럼? 12. 총점이 더 높은 곳이 평균이 더 높겠죠? 네. 이렇게 나누지 않고도 조금 쉽게 가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A 만족도가 더 높아요. 맞네요 그럼?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이니까 그럼 얼마? 몇 번? 5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만약 이 방법을 안 쓰면 평균부에 대해서 좀 까다로워요 문제가. 귀찮은 파트기도 해요. 둘다 13 나왔어요. 그 계산 그런 실수들 안 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따져서. 554번. 다음 자료는 6개의 별량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건데
중앙값이 14네요. 자, 나열을 친절하게 해줬나봐요. 네. 거기서 중앙값이 14래요. 어떻게 구한다고? 세 번째, 네 번째 더한 x 풀 18이라는 게 평균이 14가 나왔으니까 총합은 얼마겠어요, 그럼? 20. 총합은 얼마? 18. 그러면 28 이렇게 나와야죠. x가 그럼 얼마? 1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되네? 네. 평균이 14 나왔어 두 개. 그럼 총점을 이용해서 나머지 숫자 예측하기. 자, 요게 지금 여기까지가 첫 번째 대표값에 대한 마지막 유형이에요. 558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편차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아니요. 안녕. 벌써 7? 5 아니야 5? 5? 어떻게 추론을 잘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되셨나요? 네. 할게요. 첫 번째 2, 3, 8, A, B 순서대로 나열한 게 아니죠? 네. 중앙값이 누구라고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M이라고 썼어요. 미들 포인트. 네. 그 M점을 6이라고 놨어요. 그런데 숫자는 몇 개가 존재하죠? 5개. 그럼 중앙값이라는 건 몇 번째 오는 친구죠?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가운데니까 몇 번째죠? 그게? 세 번째. 세 번째. 오케이. 세 번째 있는 친구 지금 8이죠? 네. 얘를 밀어내야 되겠죠. 2, 3 다음에 오는 숫자가 반드시 뭐여야 된다고요? 6이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나머지 8은요. 어디 있어야 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선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친구가 6인데 A하고 B의 관계는 A가 더 작다라고 나와 있죠. 네. 괜찮아요? 그러면 이 A, B 둘 중에 하나가 6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그리고 요 사이에는 숫자가 존재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당연히 그럼 A 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A가 될 수밖에 A 값은 6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추론? 네. 그 다음 A에다가 6을 적을게요. 적고 나서 자 두 번째 오는 중앙값이 9라고 되어 있죠. 지금 순서를 나열할 수 있는 거는 일단 6, 7, 13B 요 정도밖에 나열 불가능하지 않나요? 네. 괜찮죠? 그런데 이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 7하고 13이라는 이 총합이 얼마 나와요? 20. 20. 잠깐 중앙값은 얘네들을 더하고 나누기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9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은 요 B라는 친구가 사이에 쏙 포함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7하고 더해서 총합이 9의 2배 18이 나오게 하려면 7 다음에 요 B 위치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11이 돼야지 합쳐서 18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약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막 한 번에 따라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추론하기가 좀 편한 친구들이고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원래 오래 걸리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투자하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A값 6이고 B값 11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원하는 답은 B-A 최종 답은 5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 3포도 얘기로 넘어갈게요. 3포도. 3포도라는 건 뭐냐면 앞에 부분에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쪽 93쪽으로 가셔서 눈으로 한번 훑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포도란 첫 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선생님이 이걸 두 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통해서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3포도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반하고 B반이 중간고사를 봤어요. 5월에 있을 5월 초 아니면 4월 말에 있을 중간고사를 본 거야. 근데 결과를 보니까 모든 반이 평균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 얘들아. 네. 근데 똑같을 수 없는데 비슷하게 나오는데 우연찮게 이 반이 선생님이 가정을 하는 거니까 점수가 똑같다고 해보자, 평균이. 네. 그래서 A반도 60점이 나와버리고요. 그 다음에 B반도 60점이 나왔다고 선생님 쳐요. 평균이 똑같아. 그래서 두 반이 너무 신기해서 이걸 비교해 본 거야. 비교해 봤더니 1번부터 30번까지 쭉 있는 아이들이 A반은 이 60점에 전부 다 거의 다 몰려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55점부터 시작해서 65점까지 골고루 있는 거야. 너무 극단적으로 잘하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냥 여기 전부 다 말 그대로 평균에 다 몰려 있어. 근데 이 B반은 너무 특이한 게 빵점짜리도 몇몇 보이고 100점짜리도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너무 이쪽은 좀 극단적으로 천재하고 바보가 썩 같이 묶여있는 그런 반인 거야.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다 칩시다. 이럴 때 물론 보이는 모습은 평균은 분명 똑같아. 그래서 평균만 놓고 보면 야 걔네 두 반은 실력이 비슷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상을 뜯어놓고 보니까 어때? 얘네가 좀 더 안정적이고 얘네는 좀 더 극단적이지. 느낌 알겠어요? 네. 못하는 애가 너무 많고 잘하는 애는 또 너무 많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반을 놓고 야 그러면 얘네들은 경시대에 내보낼 때 어느 반 애들을 위주로 뽑아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느 반을 선택해야지 올바른 선택이 될 것 같아? 2번. 1번. B반이 좀 더 낫겠죠. 왜냐면 극단적으로 잘하니까. 맞아요? 네. 안 그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학습을 평균을 올리기 좀 더 쉬운 반은 그럼 어디일까라고 만약 예를 들어 물어본다면 이거는 A반이 좀 더 평균을 올리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빵점은요 발전부터 잘 안 올라요. 이거 다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리기 쉬운 거는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디테일한 차이들이 있어요. 쌤이 이걸 왜 얘기했냐면 삼포도라는 것은 얘네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수량으로 수로 나타낸 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흩어져 있지 않고 약간 모아져 있는 느낌이죠. 얘네들은요 많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죠. 요 차이가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삼포도 파트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 삼포도라는 단어보다는요 뭘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알아주셔야 되냐면 편차라는 용어를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분산이라는 용어를 알아주셔야 돼요. 편차와 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편차라는 무엇이니? 얘는요 각각의 별량, 이 별량은 우리 모든 학생들이 받아온 점수를 뜻해요. 이게 좀 머릿속에 좀 쉽게 들어오라고 선생님이 점수로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점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겠죠? 그 점수를 각각 받아온 점수들을 별량이라고 하고요. 이 별량에서 그 반의 평균을 뺀 수가 바로 뭐다? 편차라는 친구예요. 이 별량이 어떤 친구가 70점을 맞았어. 근데 그 반의 평균이 60점이라고 쳐요. 그럼 편차는 얼마? 10이라는 거죠. 그런데 별량이 나는 이번 시험을 망했어. 30점을 받았어. 평균을 빼게 되면 이 편차는 얼마요? 마이너스 30. 편차라는 것은요. 양의 값도 존재하고 음의 값도 존재를 해요. 괜찮죠? 이 친구들을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자, 편차 외우는 방법이에요. 별건 없어요. 변, 빼, 평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은근 헷갈리거든요. 선생님한테 앞으로도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이거 편차 어떻게 구하죠? 별량에서 빼던가요? 평균에서 빼던가요? 물론 그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은근 헷갈려요. 변배편 외워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편차를 이용해서 분산이라는 친구를 구하게 되는데 분산이라는 요령은요 외우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오나요? 이유가 뭔가요에 대한 설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그때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한다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때 확률과 통계라는 파트에서 따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분산이라는 친구는요 편차를요 각각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음의 값을 지워버려요. 물론 편차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균이 60인데 내 점수도 60이야. 그러면 편차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편차 제곱의 총합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그 반의 모든 친구들의 편차를 구한 다음 제곱을 하고 쭈르르 더한 거예요. 이게 편차 제곱의 총합이에요. 제곱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이 친구를 그 반의 모든 별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별량의 수죠. 그 반의 모든 학생 수 있잖아요.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이 친구가 분산이 돼요. 자, 여기서 질문이요. 첫 번째, A반하고 B반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지우질 않았거든요. 되게 극단적으로 그렸잖아요, 선생님이. 네. A반과 B반의 분산은요. 어디가 더 큰가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A와 B의 B반 중에서 분산이 더 큰 쪽은 어딘가요? 당연히 무슨 반? B반이 되겠죠. 맞아요? 편차 제곱이 크려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음의 방향으로 떨어져 있든 양의 방향으로 떨어져 있든 떨어져 있어야 돼요. 되겠어요? 이렇게 많이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으려면 이렇게 B반처럼 평균에 가깝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분산이 더 큰 거예요. 이 A는요 촘촘하게 몰려 있으니까 어때요? 분산값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괜찮아요? 이 느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럼 A반이 분산이 커, B반이 분산이 커? 이거 물어볼 거거든요. 요 극단적인 이 모습의 모양을 알고 있어야지만 디테일한 문제를 풀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분산에 대한 거는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수로 나눈다. 별량 총합으로 나눈다. 별량 총합은 아니고 별량의 수로 나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모르는 게 있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까지 있네요. 표준 편차 이 친구는요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표준 편차는요 분산이라는 친구를 구해요. 그런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땡이에요. 끝났어요. 루트만 씌우면 돼요. 이게 느낌이 그런 거예요. 편차를 선생님이 제곱을 했죠. 편차를 제곱하면 이 이유가 뭐냐면 분산값을 음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거든. 양의 값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소리거든. 평균에서 도대체 몇 발자국 떨어져 있니? 거리에 관한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갑자기. 말이 어렵나? 혹시? 네. 평균에 대해서 평균이 여기 있어. 이렇게 콕 꽂아져 있어 평균이. 네. 여기서 얼만큼 떨어져 있니를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편차는 음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정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니? 그걸 숫자로 나타내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 이 분산은요 절대 마이너스 값이 없어. 왜냐하면 편차들을 제곱했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양수를 내가 숫자로 나눈다고 해서 음이 될 리가 없죠. 이건 양의 값으로 바뀐 거야. 근데 그 양의 값으로 바뀐 걸 제곱을 통해서 막 더했잖아요. 네. 루트를 씌웠다는 얘기는 걔네들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켰다는 얘기거든. 네. 근데 이 자세한 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가서 훨씬 더 잘 디테일하게 배우니까 그때 설명해 줄게요. 네. 지금은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머리 너무 아파. 모르셔도 되고 대신에 편차,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래도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만 알고도. 얘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 오늘의 목표예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아까 대표값이랑은 비교도 못하기 어려워요. 얘가 확률, 통계 파트의 좀 이게 핵심 부분이라 많이 어렵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지났네. 1교시 쉬었다가 2교시에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네. 제곱은 총합